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9일 밤 11시 39분 시작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국내 증시 시황 분석, 철광주, 스틸주가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이틀 전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철광주 순환매로 스틸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순환매 투자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철강주 중에 제가 2주 전에 추천했었던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이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제철을 추가로 12시 이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요 증시부터 살펴보면 코스피는 0.23% 하락한 3174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0.76% 하락한 990포인트로 마감해서 천선에선 밀렸습니다. 다우존스는 0.48%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28% 하락, 반면 아시아 증시는 한국 증시보다는 좀 나았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0.52% 상승, 기술주 중심의 심천 종합지수는 0.21% 상승, 니케이 지수도 오랜만에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4월 중반에 코스닥이 연속 상승을 할 때 오히려 아시아 증시가 잠시 정체되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가 대형주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5월 3일 공매도 재개와도 일정 부분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공매도 재개 대상인 기업들이 모두 중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투심에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수는 680명으로 다소 높고요. 오늘도 국채금리, 환율, 수급, 공매도 리스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어제 급등에 이어서 0.12% 하락한 1.62로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1.5에서 1.6으로는 올라섰죠. 원달러 환율은 0.49% 하락한 1108로 긍정적이고 코스피 수급은 외국인이 191억 원 매도, 기관이 114억 원 매도입니다. 코스닥은 0.76% 하락했는데 외국인은 127억 원을 샀고 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매도를 했는데 993억 원 매도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이번 주 내내 코스닥이 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기술주 대형주들이 약세인데요. 우리나라 대형주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가 다 90% 이상 기술주기 때문에 기술주 전반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번 부분은 공매도 재개의 특징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형주인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정해서 허용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종목을 재선정하고 공지한다는 건데 이에 따라서도 앞으로 새로 편입되는 종목, 편출되는 종목에 따라서 주가의 호재, 악재가 또 갈리도록 하겠죠. 또 다음으로는 6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서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 불법 행위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등 과거에 비해서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이 있고 공매도 거래 금액, 공매도 상위 종목 등의 통계 현황을 매일 2회에 걸쳐서 통계로 제공하고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통해서 감시를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서 개인의 공매도 대주 물량이 한 60배가량 확대될 것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정리해보면 불법 공매도 형벌 강화, 그다음에 증권소와 거래소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 그다음 개인 대주제도의 개편, 그다음에 시장 조성자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 축소, 이 정도 특징으로 좀 나눌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예전보다는 공매도의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무튼 재개 자체는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 기술주가 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미 좀 익절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은 좀 비중을 축소하고서 다시 상황을 봐가면서 좀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상화폐 시세도 체크하는 게 좋죠.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세도 일정 부분은 그 주식시장의 수급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같이 동시에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목금토 3일간의 폭락은 90% 이상 회복이 되었고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70% 상승,
이더리움은 4.21% 상승, 리플은 5.94%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그래프인데요. 폭락 후에 이렇게 다시 5일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분석했었던 두나무 관련주인 그 하나투자증권 같은 것도 전망이 괜찮다는 여러 이유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국내 증시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 오늘도 가치주, 소형주 강세, 기술주, 대형주 약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은 오늘도 강했었는데 포스코 강판, 세아 강판이 세아 제강이 큰 상승을 했고 고려아연은 10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 발표로 인해서 6.44% 큰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철강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스틸주도 순환매로 오를 것이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스틸주가 이틀 연속 순환매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 BNG 스틸, 하이스틸, 슈스틸은 10%에서 상한가까지 큰 상승이 있었고 오늘도 오늘 못 오른 종목들이 내일은 또 순환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양 쪽을 보면 조선해양도 오늘 강했는데 현대중공업 지주와 한국조선해양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양호했었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이 오히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는 해운주는 오늘 조정이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페노션이 다소 하락을 해서 한 마이너스 3% 정도 됐을 때 2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1분기 실적은 HMM이 더 좋고 하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11배 정도 오른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급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페노션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전반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평가되었었던 한신공영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오랜만에 동방과 KCTC가 상승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쿠팡 관련주로 한 달 반 전쯤에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죠. 쿠팡과는 무관하게 국내 물류 배송 그 대란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KCTC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그동안 물렸던 분들이 아직 손절을 못하고 있었다면 좀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조금 많이 더 오른다면 정리하고서 나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5월 5일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상륙 기대감이 있어서 아침부터 디즈니 플러스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후로 갈수록 사실 대장주였던 알로이스, KTH, LG 헬로비전 또 이제 상승폭을 많이 줄였고 나머지는 큰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같은 경우도 재료 소멸에 따른 하락이 예상되니까 정리할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다만 KTH 같은 경우는 제가 콘텐츠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KT가 이제 디지코 기업으로 콘텐츠 기업으로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엠머스와의 합병도 좀 앞두고 있어서 일정 부분은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하나투자증권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한 이틀 동안은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해서 오늘은 이제 차트와 수급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처음 보는 분들은 제가 4월 27일에 올린 하나투자증권 분석 2편을 보면은 이 내용들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5% 하락을 했는데 뭐 일단 변동성이 큰 테마주이고 4,900원 이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0% 정도 되는 매물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상승의 일정 부분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하락에 불과하고 또 3일간 들어온 외국인 수급 100만 주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 이제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야만 나갈 수가 있어서 다음 주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철강주, 스틸주 순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철강주가 좋았고요. 하지만 기존의 포스코, 세아베스틸, 그다음에 동국제강은 두 달간 50% 이상 급등을 했죠. 거기에 따른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고 대신에 그동안 못 갔었던 중소형주인 포스코 강판, 세아제강, 고려제강 등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틀 전 수요일 방송에서 철강주 급등에 따른 순환매로 스틸주 두 종목, NI스틸과 현대 BNG 스틸 우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아직은 20% 정도만 오른 스틸주들까지도 순환매가 이어져서 상승할 것이라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 캡처를 이제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캡처를 한 건데 제가 유튜브에서 부자들 방에도 공유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NI스틸과 이제 현대 BNB 스틸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일도 스틸자 붙은 종목들 중에 한두 개는 상한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오픈 현실이죠. 뭐 아무래도 주도주 섹터긴 하지만 또 순환매고 기업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세력의 개입으로 상한가 갈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뭐 대창 스틸이나
화인베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입하기 좋은 차트로서, 그래서 뭐 상한가 직전까지 상승 후에 오히려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급락을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창스틸하고 뭐 하인베스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할 것이라 말씀드렸었고요. 하인베스텔 같은 경우도 장초에 큰 상승했다가 바로 급락을 했고, 대창스틸 같은 경우는 14.81%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5으로 가면서 이제 흐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이 이제 수요일 아침이죠. 수요일 아침 9시 제가 20분에 캡처를 한 건데, 전날 큰 상승했었던 현대 BNG 스틸우가, 이게 그러네요. 현재 BNB 스틸우가 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대창 스틸이 이제 14.81%까지 급등을 했었고, 이게 9시 20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11시에 이건 캡처한 건데, 대동 스틸이 한 5% 정도 상승을 했고, 그동안 못 갔었었죠. 대동 스틸이 못 가다가 1%대였다가 5%대로 상승을 했고, 수요일에 못 올랐었던 하이스틸과 휴스틸은 또 목요일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오늘 거거든요. 오늘 목요일자인데, 그래서 수요일날 못 올랐었던 하이스틸이 9% 오늘 상승을 했고, 휴스틸이 16% 상승을 했어요. 특별한 뭐 재료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건 그냥 단지 테마주 순환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현대 BNG 스틸이 스틸 우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었고, 이제 10% 조정 후에 다시 오늘도 24.55%나 상승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현대 BNB 스틸이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도주 섹터에서 순환을 하는 것을 순환매라고 하는데, 사실 이는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관계없이 테마주 성격으로 도는 경우가 많아서 뭐 재무제표도 사실은 거의 소용이 없고요. 수급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은 오늘 못 오른 뭐 대동 스틸이나 경남 스틸이 그래서 오늘보다는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대동 스틸을 미리 매수를 해서 오늘 수익 실현 후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급등한 현대 BNB 스틸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데, 시총 3,136억짜리 소형주고, 특이사항은 현대제철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41%를 가진 종목이고,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증권사 레포트에 실리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곳은 주가가 좀 낮게 저평가됐다면서 이렇게 한번 실리기도 했네요. 그래서 뭐 현대제철에 대한 분석은 제가 12시 넘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4월 29일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네, 12시 지나서 한 2시 정도에 다시 그 다음 편을 현대제철 분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